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또 검찰에 오랜 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반드시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인데요. 이번에는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걸 지난주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주말 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검수완박을 두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대 한동훈 후보자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퇴임 대담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한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검수완박 반대에 선봉에 선 한동훈 후보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 대통령은 지금 들어본 한동훈 후보자의 최근 검수완박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또 검찰에 오랜 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뜻이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예. 그냥 편하게 국민을 덜 느끼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신구 권력 다시 붙은 걸까요?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검수완박 관련 반드시 저지하겠다. 한동훈 후보자 저 말을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문 대통령이 얘기했고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 된다. 생각보다는 강한 어조로 한 후보자를 비판했어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지한다가 아니라 저지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건 본인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국회를 향해서 저지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건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내가 저지하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국회를 향해서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이나 중요한 사법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관보다는 국회 정치인이라는 것을 더 강조한 바가 있죠. 자,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을 그렇게 들먹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국민들을 거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사실은 이 정부가 들어서서 촛불 정신, 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많이 독점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정의를 이야기하면 독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이 발언. 그런데 오늘 한동훈 후보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 분명한 입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한동훈 후보자도 대통령 겨냥에서 거침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그 민주당이 완전히 박탈하겠다, 내지는 이제 단계적으로 박탈하겠다 이런 법안이 물론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하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사실은 공청회나 뭐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한동훈 후보자도 얘기했지만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고 있던 그 아주 유력한 시민단체들 아닌가요? 이런 데에서도 이 갑작스러운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추진되고 나가는 과정에 적어도 법무장관으로서 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밝힌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그 표현이 좀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했다. 물론 저지되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지 본인이 저지하겠다는 아니었지만. 물론 뭐 그런 야반 도주국 같은 표현들이 좀 이제 셌다 뭐 이 그런 말씀이십니까? 부분이 이제 좀 강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그걸 겨냥했다면 혹시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그 맞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자는 당연히 검수완박이나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무 의원님 조금 크게 보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 대신 청와대와 민주당의 큰 검수완박 흐름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선봉에 서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흔히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게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는 13일, 15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야가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건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처음에 중재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 부분을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민생에나 신경 쓸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바뀐 거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였기 때문에 최초의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과 윤석열 그 당선인의 생각은 최초에는 좀 달랐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영주 대변인, 그 한동훈 후보자가 여러 얘기 중에 뭐 민주당에서 보기에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장, 그러니까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걸 눈앞에 뒀다. 뭐 이 문장 공론화는 좀 더 숙고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양심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고요. 보면은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비판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국민은 검찰이에요. 검찰이 가장 고통받고요. 이 법 때문에. 그다음에 검찰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민을 들먹이지 말아라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검사나 저희 후보자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면서 검경 수사권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 지키기입니다. 국민 지키기가 아니라 선동하면 안 돼요. 보시면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3년 전은 불과 보면 19년 7월에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바람직하고 향후에 검찰은 직접수사를 폐지해야 된다. 당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19년 3월에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5법을 내가지고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자고 거기 대표적으로 발의를 하셨어요. 또 보시죠. 2000년 12월 30일에 지금 뭐 인사청문회 그 총리 위원장 하는 주호영 의원께서는요. 당시에 직접 수사 폐지, 그다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부분들은 세계적 추세다 했었고요.
당시에 그 권선동 원내대표가 잘 아실 거예요. 19년도에 법안을 발의했을 때 5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충분히 가졌습니다. 검찰 기소 수사권 분리하자고 국민이 이미 3년 동안 주장해 왔던 거예요. 예.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무슨 공청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적반하장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발언부터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팩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저희가 팩트로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자, 윤석열 그 당선인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그 수사 기소 분리는요. 예. 중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바로 그런 공청회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냈던 것이 작년 1월 1일부터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예. 그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로 1차 결론이 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서 언제 공청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팩트 확인해 드릴게요. 저희가 녹취를 읽어드려야겠어요. 19년 7월 9일 날 잠시만요. 천천히 할게요. 예, 꼭꼭 씹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누구 7월 말입니까? 9일 날 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예. 금태섭 의원이 당시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지금 당선자죠. 당선자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없애야 된다고 본다라는 게 팩트예요. 예. 그런데 무슨 그게 틀리다고 합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검찰총장 청문회에 그 뒷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중장기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뭐 그리고 이게 또 급격하게 방향-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최의원님? 거기다가 방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3년이 중장기, 3년 5년이 중장기죠. 잠시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취지는 다 공감을 예. 하고 이 초반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희가 준비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하나하나 갈게요. 앞서 잠시 지나갔던 화면 다시 보여주실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입장 낼 수 있고 양심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여권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근데 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지명 처리를 요구한 것은 한동훈 후보자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검찰 공화국의 회귀가 우려된다. 지명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의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한동훈 후보자가 계속 저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더 강하게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기서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본인도 이른바 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에서 비밀번호 푸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법적인 권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속 수사에 비협조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또 하나 아까 법무부 얘기를 하셨는데 법무부는 사법 체계의 한 근간과 연관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그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검찰 대변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얘기하자면 신라전 취재역의 검찰 수사팀은 한동훈 후보자의 비밀번호를 굳이 풀지 않아도 한동훈 후보자의 무혐의가 밝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 갈무리만 하자면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윤 당선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 혹은 기소권 검찰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에 가야 된다. 윤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고 최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단어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중장기죠, 중장기. 중장기 있습니다. 예.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저도 정리가 됐고 시청자분들도 좀 다소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어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 또는 어제 퇴임 대담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하하하. 그렇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요. 차기 정부의 뭐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뭐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 의견 말하지 않겠다. 국회 현안에 개입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이 대담 촬영 날은 열흘 전쯤인가요? 지난 14일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합의되기 진즉의 전이긴 한데 즉답을 피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손석희 전 앵커가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문제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했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갔다 오면서 국제기구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국제기구에 반대가 많다. 본인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입법 자체가 중단이 됐죠. 근데 그때는 왜 했습니까? 그때는 국회가 추진 중이었는데 본인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왜 입장을 안 밝히죠? 중요한 문제는 작년 3월 달에 박범계 장관한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해야 된다. 반부패 역량이 훼손이 없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근데 1년 만에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없애는 지금 그걸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작년에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권이 안착됐는지의 여부, 그다음 반부패 역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회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밝히겠다? 근데 지금 오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년 전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의 찬성해야 되는 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죠? 안착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과연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이 입장을 피해갔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언론중재법 관련된 입장에서는 왜 입장을 표명하고 지금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냐라는 것은 질문이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서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듯이 검찰개혁은 오래전부터 내세웠던 공약인 것이지 갑자기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안 한 것이 아닐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의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말 이후로 국회 합의가 뒤집어진 이런 환경을 분석하면서 이른바 오더 정치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더 정치요? 그것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미래의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반영돼서 결국은 국회 합의가 뒤집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여야가 서로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기도 하고 물밑 협상을 하기도 하는 시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면 또 다른 오더 정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 내용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한 기자간담회 얘기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이런 부분을 문 대통령이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퇴임 대담에서는 즉답을 세 차례나 피했지만 어제 마지막 기자간담회, 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는 검수한박 민주당 손을 들어준 문 대통령입니다.